네, 2022년 2월 8일 이정훈입니다. 눈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소재로 반일이냐 반중이냐 하나 더 붙인다면 반미냐 다뤄보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시비가 많습니다. 우리도 기회를 놓친 게 많기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만들어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남자 쇼트랙 100m 결승에서 중국계 헝가리 선수가 1등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뺏겼죠. 근데 이 시합에서는 우리도 중국 선수를 이기고 결승전 직전까지 다 올라왔는데 계속 비디오 판정에서 탈락시키고 중국이 금메달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하면서 편파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선 개막식 때 50억의 소수민족 사람들이 플러스 한족이 중국 국기를 들고 가는 모습을 하면서 굳이 거기에 조선족 여인, 한복 입은 여인을 넣어서 한복이 자기네 걸로 중국 걸로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툭툭툭 건들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러한 중국의 일방성에 대해서 여론은 굉장히 끓고 있습니다. 근데 도하 언론들은 큰 보도를 안 해요. 도하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정상적인 언론들은 보도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정부에서 좀 떠들어줘야만 더 큰 보도가 나오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 불만처럼 나오고 몇 개 언론이 쓰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작년에 1년 늦게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또 일본의 경쟁심도 있고 한 탓이겠지만 상당히 좀 코로나 속에서 하는 걸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안 됐다라고 보기도 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정부가 또 수작수작 건드는 바람에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보도가 좀 나쁜 보도가 많았는데 근데 막상 시합이 벌어지니까 시합 자체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문제가 많을까요? 뭐 이거는 다 알려졌으니까 지금 뭐 미국 쇼트트랙 팀도 불만을 드러내고 헝가리 드러내고 우리나라 드러내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공식 항의한다 그러죠. 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밝게 보시면요. 8년 전에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편파적인 시비가 많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세계적인 피겨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잘했는데 러시아 선수한테 밀려서 은메달을 받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러시아에서는 무조건 피겨를 1등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역시 가져갔죠. 근데 그때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소치 올림픽을 열고 난 다음에 소치 올림픽을 열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려고 내전을 일으키고 있었고 실제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이렇게 할 때는 푸틴 띄우기를 굉장히 했었죠. 지금 중국을 보게 되면 시진핑 띄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국은 2텀씩 10년씩 국가주석을 하기로 했는데 그 2텀씩 하는 조항을 시진핑이 없애버렸죠. 그래서 올해 가을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3년임이 되면서 3년임, 4년임, 5년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소치 올림픽하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비교하면 참 금방 이해되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때 은메달을 받았지만 그 해에 러시아는 소치에서 금메달 11개로 20년 만에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대체로 동계올림픽 강국은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를 아슬아슬하게 제끼고 했죠. 아마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뭐 노르웨이가 있으니까 1등은 어렵겠지만 중국이 굉장한 성적을 거둘 겁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조금 앞서고 우리하고 중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10위권 정도에 있었는데 중국이 아마
한 뭐 2, 3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란 나라의 제국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올림픽이란 거를 유치를 하면서 자국을 띄우고 딴 나라를 깔아뭉개고 하는 이런 거, 적어도 스포츠 경기에서는 공정성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상식과 공정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그런 걸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하니까 자기네가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민족주의 습성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2018년에 했던 평창 올림픽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계 올림픽이죠. 동경 올림픽에서도 거의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 거대한 나라가 했던 과거의 올림픽에도 이런 시비는 별로 없습니다. 우선 이제 벌어진 일 갖고 설명드리면 제일 좋겠네요. 러시아가 얼마나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지는 뭐 옛날에 소련 시절 때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베이징 올림픽에 러시아는 러시아 국가라고 참여하지 못하고 ROC,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그런 이름으로 참석합니다. 그전에는 평창 올림픽 때는 OAR, 올림픽 아틀레틱스 프롬 러시아,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 이런 이름으로 참석을 했었죠. 왜 그랬느냐? 2016년 소치 올림픽이 끝나고 2년이 지난 2016년은 러시아 국가대표팀이 약물 복용, 도핑 테스트에 집단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올림픽 일정 기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는 가지 못하고 개인 단위로 참가하다 보니까 평창 때는 OAR, 도쿄 때는, 그리고 지금은 베이징에는 ROC로 참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도핑에 걸릴 만큼 약물을 많이 복용하게 하나요? 이 스포츠에서 이기면은 국가 순위가 막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고등학교, 뭐 경북고등학교, 뭐 광주일고 이런 데서 다 야구를 해서 이름을 떨쳤었고, 대학에서는 연대고대가 스포츠를 굉장히 장려해서 연고전을 펼치면서 학교의 성과를 올린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한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도 이 나라는 이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순위를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서 제국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제국이 큰 나라가 제국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자기네 의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공정성을 잃고 자기들은 약물 복용을 하고 자기들은 편파적인 판정을 토대로 우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게 과연 큰 나라로서 세계를 이끌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잘했다고 하는 게 대영 제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과거의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보편성이 있었잖아요. 자국민한테만 유리한 법률이 아닌 식민지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하는 보편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디아표 출신 또 이제 로마를 이끌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도 흑인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는 오히려 오직 자기네 출신만 해야 된다는 이런 걸 보이는 거죠. 주변 국가는 계속 속국이나 조공국 뭐 이렇게 있어라. 그러니까 한족 입은 여성이 조선족이니까 그걸 중국의 일부로 소개를 보여주면서 한국은 우리한테 숙여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놓고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이 한복 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조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중국은 개막식 공연은 문화 원류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이게 뭐 그냥 개막식 공연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복은 누가 뭐래도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다. 이렇게 보기 쓱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살살 도망가는 거죠. 지금 잘 보셔야 될 게요.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왕정을 하다가 공화정으로 이정할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갈 때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퓨러, 영도자, 지도자가 나옵니다. 사실상 군주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죠. 지금 북한은 김씨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정으로 이전을 했는데도 김일성의 자손이 계속 국가 원수보다 더 큰 힘을 가져가는 영도자, 지도자, 친애하는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위대한 수령, 뭐 이런 식으로 수령, 지도자, 이런 말을 쓰면서 계속 이끌고 있거든요. 이걸 독일어로 퓨러라 그러죠.
이 퓨러의 시작은 나치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총리였는데 대통령까지 겸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통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영도자, 지도자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갖고 전쟁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면은 러시아에서 발견됩니다. 지금 푸틴은 1999년에 처음 러시아 연방 총리가 됐다가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됩니다. 또도 됩니다. 4년 임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또 할 욕심이 있어갖고 자기 후계자 메드베테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해주고 자기는 총리로 내려가 있다가 4년이 지나자 다시 또 개헌을 해가지고 6년짜리 대통령에 당선돼서 한 텀을 지내고 지금 두 번째 텀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도합 12년, 앞에서는 8년 하다가 도합 12년 하는데 20년이죠. 20년이죠. 근데 세 번 더 연임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푸틴은 황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가을에 중국 공산당 대회를 열어갖고 세 번째 주석이 됩니다. 3년임에 들어가죠. 퓨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황제가 되고 싶으니까 이기고 싶어가지고 올림픽에서 또 이런 무리한 수를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위대한 중국을 위해 복속해야 되니까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위구르족 탄압 때문에 미국은 이번엔 정부 대표단을 안 보냈고 일본도 안 보냈는데 우리는 결국 황희 장관을 보냈죠. 그런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3강에 둘러싸여 있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친중, 친일, 칠러 다 있겠지만 또 반일, 반중, 반러도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연결된 세 나라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를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친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반일을 했죠. 근데 지금 퓨러가 등장하고 있는 중국, 올림픽을 저렇게 정치 쇼로 끌고 가는 중국을 보면서 여러분 친중 노선을 가고 싶습니까? 일본은 우리를 지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중국은 더 오래 지배해 왔었죠. 우리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계속 일본을 거부할 겁니까? 중국과 가까이 갈 겁니까? 또 러시아와 가까이 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을 집어넣으면 이 네 강국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가까이 갈 수 있는, 보다 가까이 가야 하는 우방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큰 나라들인데 누구를 친구로 택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중국을 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가 좀 코웃음이 나오는 대목이 있었는데 정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 씨 때문입니다. 오늘 이재명 씨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불법형의 침범이니 격침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중국 어선을 격침하자라고 한 그는 지금 사드를 옛날에 배치하면서 중국하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근데 지금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론을 거론하는데 이 사람 반대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국도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한미일이 군사협력은 해도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하다. 군사동맹은 우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독특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한술 더 뜨는 이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들도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소치 올림픽 때 드러났던 러시아의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그들 두 나라에 등장하고 있는 퓨러, 또 북한은 이미 퓨러가 아니라 군주가 등장했고 거기에 자국 우선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지난번 월드컵 카타르 예선전인가요? 북한서 열렸을 때 무관중으로 우리 팀이 갔을 때 무관중으로 북한이 하게 했었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북한하고 이렇게 짝짝꿍돼서 얘기를 잘하면 될 거다 하고 보는 게 이재명, 문재인 그런 겁니다. 이 윤석열 씨가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이재명 씨는 정근대적 사고다.
협력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로 단언하느냐 하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국제정치는 냉엄합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기자가 뭐 보도하고 있다가 막 중국 사람들이 끌려나가는 게 그냥 방송에 잡히고 그랬는데, 퓨러가 있는 나라, 자국을 우선주의로 가는 이 대국은 무자비합니다. 그런 나라와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을까요? 북한은 대국은 아니지만 핵을 갖고 더 위험한 나라고요. 그런 나라하고 대화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힘이 강한 미국도 북한을 상대로는 대화가 안 되니까 무력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대화입니다. 참 이상한 거죠. 이건 국제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눈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을 소재로 반일을 할래, 반중을 할래, 반미를 할래라 이런 주제를 던지는 거는, 올림픽을 보면서 국제정치를 명확히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퓨러의 등장을 잘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진짜 공화국이고 엉터리 공화국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